시니어분들은 저희 엄마를 봐도 시어머니를 봐도 치과 가기를 정말 너무 싫어하세요. 애기들 싫어하는 것만큼 받지 싫어하시는 않으면 거.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치석으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뭐 붓기, 통증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인사돌이네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니어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원장님을 네. 찾아왔는데요. 네. 원장님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여기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럼요. 예. 예. 신생아부터 뭐 거의 90대 어르신까지 많이 오십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에 워낙 장수하시고 그러니까 치아가 굉장히 오래도록 잘 보존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치과를 검진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치아는 말끔해진 것 같은데 몸이나 이런 게 시리고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네. 치과 다녀오시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예. 그거는 왜 그럴까요, 원장님? 저희는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 치료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치과에서 오시는 이유가 대부분이 스케일링이신데 네, 스케일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대청소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에 붙어있는 각종 뭐 염증이나 세균도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과정인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려요. 한겨울에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불을 완전히 딱 열게 되면 갑자기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몸에 그렇게 오가 들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치료를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이 이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다 떼어내게 되면은 치석으로 덮여있던 치아의 내부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거는 급격한 차이가 있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석이 많았던 염증이 심했던 분들일수록 치과 치료 후에 그런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자주 하면 또 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예. 계세요. 오신 분들 중에. 어떨까요? 자주 하면 이빨이 나빠지는 거 그거 아니냐. 예, 상하는 거 아닌가, 뭐 마모되는 이빨을 거 아닌가. 깎아내는 거 네, 아니냐. 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치아가 마모되거나 깎여나갈 수가 없게 강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 초음파 진동으로 인해서 치아가 깎여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청소를 자주 한다고 해서 집이 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이해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확 되네요. 예, 그래서 뭐 전혀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치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나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10년 정도 전부터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라고 나라에서 권장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1년에 한 번 받으라고 권장은 하는데, 제가 이전에 치과 갔을 때, 치아 관리를 잘 하시려면 3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환자분의 상태에 네, 따라 예, 주기가 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한 번은 특별한 잇몸의 염증이 없는 건강한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양치질을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분들 기준이 있고, 이제 잇몸이 좀 안 좋아지시거나 염증이 좀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잇몸 속에 이제 칫솔로 닿지 않는 잇몸 속에 염증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은 양치질로 이게 치석이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잇몸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더 심한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더 심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예. 괜찮아요? 그래도 예. 좋은가요? 그럼요. 치아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잇몸 치료라는. 그러면 스케일링 치료가 굉장히 치아 건강을 위한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예. 단계군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스케일링이고요. 사실 이게 그 모든 잇몸 치료 같은 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또 굉장히 저렴해요. 맞아요. 그래서 치아 보존을 위해서 받으셔야 되는 치료가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외부에서 환자들이 네. 치아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하러 갔다가 너무 많은 이제 고쳐야 될 게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겁내서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치아 스케일링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고 오더라도 네네네. 일단은 그럼요. 충치가 있건 없건 간에 스케일링은 계속 하라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리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평소에 사람마다 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스케일링에 대해서 싫을까봐 많이 걱정이 되시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각을 맞추라든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치료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이렇게 원장님들이 직접 하시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원장님 되게 잘하신다고 갔다가 이제 네, 위생사들이 하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예, 예. 불편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 맞아요. 병원은 되게 편하게 해주더라 이러는 사람들. 좀 불편해서 좀 아픈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스케일링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게 기술의 사실 차이인가요? 아니면 기술의 차이가 없다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똑같은 위생사라도 이제 막 각 졸업한 네. 1년차 예. 위생사랑 20년차 위생사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치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예. 뭐 특별히 그게 기술이 뭐 그렇다고 아프게 했다고 해서 이가 나빠지거나 그건 아니죠. 그건 스케일링은 아니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강도가 딱 정해져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잇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스케일링 할 때 아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치석이 많이 쌓여있고 두껍게 쌓여있고 염증이 심하니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저희 병원에 이제 계속 오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오시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돼요. 이제 젊지가 않고 시니어로 갈수록 이빨이 네. 좀 약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약하니까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은 뭔가 조금 저도 이렇게 안에 막 이빨이 좀 작아지는 느낌도 막 네, 네, 받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가 시니어 분들일수록 스케일링 하는 게 오히려 진짜 그 잇몸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아뿐이 아니라 네. 결과 내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전혀 아닌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예.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치석이 특히 심하신 분들은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이 내려가거든요. 치석이 예. 이제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염증 때문에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염증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빈 공간을 치석이 메꿔요. 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치석이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취 환자분들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오해하시는 게 스케일링을 했더니 빈 공간이 없던 게 생겼다. 맞아요. 치아를 다 깎아놨다. 맞아, 이도 더 시리더라. 잇몸을 더 깎아놨고 맞아요. 치아를 다 깎아놨다. 예. 사실은 그게 잇몸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치석이라는 세균 덩어리가 채우면서 잇몸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치석이 심하신 분들 저는 설명을 다 드려요. 네. 공간이 생긴다고. 맞아요. 그런 거 설명 먼저 해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쁘시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 좀 조금 바쁠 더 때는 설명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네, 그걸 네. 조금 찬찬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 네, 맞아요. 잇몸을 치료하는 네. 시중에 파는 약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뭐 인사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장복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직접 겪은 일이어서 예. 굉장히 오래 드셨거든요. 근데 한번 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그걸 다 찍어서 저희도 친구가 하나 보내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네네. 굉장히 아팠을 텐데 이 노인분이 어떻게 이걸 참고 있었는데 맞아요. 여쭤보니까 안 아프셨대요. 맞아요. 안 아프셨대는데 이거 제가 잘못하면 괜히 잇몸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까봐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장복을 하다 보면 이 통증을 잘 못 느끼게끔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잇몸 통증을.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나 보다 하는 얘기를 제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돌이나 이가탄 대표적으로 네, 두 가지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치과 의사한테 좋은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질병의 초기에는 그 약을 드시면 안 아프거든요. 네. 안 오세요, 치과를. 그러니까요. 너무나 심각하게 잇몸이 안 좋아져서 그 약을 드셔도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때 치과를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맞아요. 예. 치과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치과 의사한테 좋은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 친구한테 보냈더니 이게 그거를 장복했다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의사. 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랬더니 지금 다 틀리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사돌이나 이가탄 같은 것들은 성분이 그러니까 그런 염증의 원인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치석이거든요. 네. 원인은 치석이 그대로 입안에 있으니까 치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치석으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뭐 붓기, 통증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인사돌이나 이가탄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드시면 당장의 붓기나 좀 앞 통증이 줄어듭니다.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근데 그 염증이나 붓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그대로 있는 거죠. 점점 심해지는 거죠. 약도 비싸던데. 맞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배우들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네. 광고비 때문에 약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치과로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시니어분들은 저희 엄마를 봐도 시어머니 봐도 정말 치과 가기를 정말 오히려 너무 싫어하세요. 애기들 싫어하는 것만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좀 다독다독 하셔서 예, 하시면은 예, 맞습니다. 그 치아를 좀 오래 보존하셔서 장수하시는데 그럼요. 도움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치아 관리를 잘 하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 스케일링 잘하는 거. 네. 그 이후에 치과 다녀온 이후에 조금 시리거나 아픈 게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게 좀 너무 심하거나 많이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드리는 게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건 또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시니어들이 그러면은 조금 더 탄탄하게 좀 이를 좀 오래 간직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스케일링 일단은 첫 번째 네. 얘기해 주셨고 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은 결국 1년에 뭐 많아봤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치과를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서 네. 예, 칫솔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칫솔질이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칫솔질뿐만 아니라 이제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보조용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 같은 게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세게 하거나 아니면 이빨 닦고 바로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때요? 이빨 닦고 바로 해야 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바로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와 닦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치과에서 배우셔도 보내주면 되고 네. 아니면은 뭐 유튜브 동영상에도 수많은 치과 의사들이 네.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참고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장님 진짜 알았으면은 저희 어머니나 엄마도 좀 더 열심히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좀 스케일링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주 다니는 걸로 저도 지금 결심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